이 방법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이거.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을 때 얼마나 잘 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당시 뭐 보통 1000에서 그 1200 정도는 꾸준하게 찍었고, 단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실패도 있었고, 다시 또 실패를 겪고, 또 맨몸으로 가락시장, 도매시장을 들어와서 트럭 한 대로 와서 다시 프리미엄 과일, 선물 세트 이런 음. 것들을 만들면서 다시 또 재기에 또 성공했고요. 그때도 뭐 수익은 서민갑부에 나갈 정도로 금액은 컸습니다. 그때도. 무왕님의 과일 가게가 잘 되셨던 그 노하우? 그때는 너무 자신감이 차 있다 보니까 내가 모든 과일을 갖고 오면 다 잘 팔릴 거야, 다 잘 될 거야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팀장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잘 따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생물 장사는 진짜 앞에서 벌고 뒤로 까진다는 말을 그때 또 절실히 느꼈고요. 직원일 때는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억이라는 빚을 지고 다시 아, 재기를 하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짚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네, 제가 사임 루트나 그리고 판매 루트를 좀 다변화시키면서, 그리고 직원 관리에서도 예전에는 좀 열정을 더 발했고 좀 강하게 푸시를 했다면 이제 보다듬는,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지금은 페이를 많이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실제로 이 매장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진짜 스킬들을,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음,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알려주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음, 그런 대표나 사장들을 저는 못 만나봤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많이 전수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선수환이 많이 된 거죠. 어.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3년여 동안을 계속 주변 매장들, 마트, 오일장, 알뜰장서부터 또 일반 매장들과 한 7개 매장과 계속 흔히 말하면 우리가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뭐 돈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들도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항상 말하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예, 그게 음. 제일 중요했고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일어섰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쌓이면서 제 나름대로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음. 있는 노하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음. 네, 지금 솔루션도 계속 진행을 했었죠. 실패를 하고 가게를 이제 다시 해서 성공을 하신 거죠? 그 물건 순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죠. 흔히 말하면 대표나 사장 쪽에서 빨리 물건들을 세일을 날려라. 난리라는 거는 이제 빨리 물건들을 재고들을 처리. 처리를 해라. 네. 뭐 신나게 음. 장사를 했죠. 그 사장이나 대표가 되게 속을 쓰리면서 그 물건을 던진다는 그 음. 상황이 얼마나 뼈 아팠겠어요. 본인 돈이 다 나가는 건데.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잘 몰랐죠. 그런 상황도 그 직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직접 제가 사입을 하고 제가 제 돈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돈이 얼마나 힘든지, 실제로 그런 과일들을 세일을 칠 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죠. 근데 음. 그거를 정말로 할 수 있는 지가 향후 이 과일 장사, 야채 장사, 생물 장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쉽게 못 합니다. 자기 음.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 직원들은 쉽게 할 수 있죠. 저녁에 재고가 되기 전에 그 과일들을 날릴 수 있는 사장의 그 타이밍, 아. 어.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냐 없느냐가 되게 그 중요합니다. 굉장히 인제 경험에 의한 노하우인 거네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예. 본인 돈이 들어가 있는 이 예.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나는 온라인을 되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인스타, 뭐 밴드, 카페, 뭐 카톡 여러 가지 그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체력의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이 생물 장사를 하시면 일단 물건을 사입하는데 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네. 새벽 시간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매장에 들어왔으면 일단 이제 물건들 세팅을 진열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음. 거기에 또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면 물론 직원을 두면 되겠지만 요즘에 직원을 안 두고 1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이젠. 인건비가 워낙 오르다 음. 보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마케팅 하는 네. 것들도 요즘엔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제일 안정적으로 SNS를 이용하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물건 장사를 하고 사입과 진열 정도 해주는 거고, 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보통 밴드나 카페나 인스타에 올리셔서 음. 판매하는 방식들이 이제 많이 좀 주류로 이루어지게 음.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부 창업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음. 하지만 요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생물 장사가 이젠 창업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더 문턱이 워낙 낮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흔히 말하면 10명 중에 8, 9명은 뭐 거의 망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어딜 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예, 그래서 싸게 파는 집도 많아졌고 뭐 대박집도 많아, 프로포즈도 뭐 많고 하다 보니까 음. 저거 나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거의. 어렵다. 네, 어려워요. 오프라인 장사를 너무 크게 벌리다 보니까 직원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물건 사입부터 네. 물건 관리, 재고 관리, 그다음에 직원들 관리하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제가 그때 박미애 강사님 덕분에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됐었죠. 201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뭐 블로그에서 되게 자신감이 있었고 제가 팀장 생활을 할 때도 제 블로그 글을 보고 전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올라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료로 장사를 배우고 갔어요. 오. 네. 그만큼 열정이 있던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 시절에. 블로그에 대한 위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직접 매장을 오픈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못합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네. 이 글 쓰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쵸. 제 스타일이 뭐 뚝딱 써가지고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아시다시피 보통 저는 한 8시간, 9시간 할애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 과일 가게를 오픈하면서 나는 꼭 온라인으로 같이 해야지 라는 난 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가게를 2개, 3개 하다가 다 정리를 하고 하나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직원도 10명씩 썼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 하나가 남은 상태에서도 손님들 얼굴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네, 제 특기가 원래 판매였고 손님들한테 정말로 친절하고 정말로 재밌게 그 손님들을 마음속에 꼭 다가가는 그런 장사를 했다고 자신했는데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오는 게 귀찮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셔터를 내렸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셔터를 닫고 가락시장을 뛰어 들어갔죠. 도매시장으로. 맨몸으로 그냥 트럭 한 대 딱 들고 되게 쪽팔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게는 망했지. 그러다 보니까 뭐 물때도 늘 밀려 있지. 그래서 그때 여력을 다해서 마지막 대추까지 끌어서 밀려있던 물때를 갚으러 다녔어요. 새벽 시장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그 중매인 분이 야 너는 가게가 망했는데 웃으면서 돈을 갚으러 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야 나중에 다시 여기 도메인 사장님들을 제가 다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참 그때 헛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래도 네가 나름 생각은 있구나.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6개월 동안을 네. 온라인에 그냥 전력을 다했어요. 돈을 한 푼도 못 벌으면서. 그때 전략은 뭐였냐면 정말로 맛있는 과일을 내가 경매장에서 일단은 찍자. 그 여러분들 쉽게 보면 그 소매인 분들이 요즘엔 정보가 많이 좀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매장 시스템을 좀 아시는 거지. 그때만 해도 솔직히 경매장에서 쉽게 물건을 찝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물건이 그 매장에 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 찍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 화제성이 됐고요. 그리고 너무 먹다 보니까 경매장에 가서 이번에 유퀴즈에 나오신 그 중앙청가의 그 경매사분 계세요. 그분한테 끌려갔어요. 그 방송에 나왔던 분한테. 그래서 혼났습니다. 너 먹지 말라고? 너는 3시간 동안 귤을 먹는 게 어딨냐고. 깔리는 족족 계속 먹는 거죠. 먹어서 맛있으면 그때는 제가 카톡 회원이 열심히 한 덕분에 한 4, 5천 명, 1,000명이 넘어갔었어요. 카톡 그 플러스 친구에. 네. 거기서 이제 하나 둘씩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맛있으면 일단 올렸습니다. 네. 네, 가격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청과에 있는 중도메인이랑 같이 들어가서 찍어서 물건을 잡았죠. 맛없으면 안 올렸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올린 적도 있어요. 네, 3시간 동안 먹었는데도 그 맛이 안 나와서 그 진한 맛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물 장사든 어떤 장사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재구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겠죠. 재방문이 중요합니다. 재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 과일들을 나는 꼭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바라던 장사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6개월 동안 제가 새벽 5시에 글을 올렸어요. 5시 반 새벽에. 카톡에다가요? 네, 처음에 카톡에다가. 그래서 8시에서 8시 반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문을. 네, 그러니까 3시간도 안 받았어요, 주문을. 주문이 안 오죠. 그 새벽에 글을 올리는데. 네. 근데 저는 이미 제가 저녁부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 주문을 더 받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기본적으로 체력이. 그러면 아침에 8시 반 정도 8시에 주문을 다 받고 닫습니다. 다 팔렸다고 하고. 네. 네. 대신 한 박스도 못 팔았죠.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이거. 돼요? 네, 됩니다. 물건에 대한 대신 질이 확실해야죠. 고퀄리티에.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버틸 수 있는 그 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6개월 동안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때 그분들을 제
밴드로 다시 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제 밴드로 오신 분들은 그 5,000명 중에 그때 400에서 500명 정도인데 이 500명 정도는 실제로 저한테 다 구매하셨던 분이에요. 특히 예단이나 이바지 과일들. 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 진짜 한 번씩은 무조건 저한테 구매하셨던 진짜 분들. 100% 고객이네요. 네, 100%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없었어요. 예. 그 500명 중에서도 100명을 더 잘랐어요.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구매를 안 하신 분들. 그 100여 명 정도를 또 잘랐습니다. 순수하게 한 400여 명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5시에 손님들이.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고 기다리십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계좌 입금만 되기 때문에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맞춰놨는데 물건 본 다음에 바로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빨리 닫았습니다. 1시간 만에. 네, 1시간 만에 닫아버렸어요. 아니면 30분 만에. 어떤 거는 20분 만에. 먹으면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것들. 예, 그런 것들. 과일을 이게 이런데 고퀄리티죠.